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민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계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실태에 대해서 핫키워드에서 살펴보시죠. 네, 한계 기업이라면 쉽게 말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업이 많다면 분명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도 클 텐데 얼마나 증가하고 있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박하영 캐스터도 이야기했지만 한계 기업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한계 기업이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이자 상환이 어려운 기업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부실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성장에 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계 기업이 많다는 건 부실 기업이 늘어난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외부 감사를 받은 비금융기업 2764개사를 분석한 한계 기업 동향과 기업 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이란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의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3,011개사였고 2018년과 비교를 하면 17.8%가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불과 1년 사이 20% 가까이나 늘어난 거네요. 이렇게 기업이 어려워졌다면 종업원 수도 현저히 줄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네, 일단 한계 기업에 고용된 종업원 수는 2018년엔 21만 8천 명이었지만 작년엔 26만 6천 명으로 22%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계 기업 소속 종업원 수는 2016년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는 21만 8천 명이라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갑자기 급격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최근 5년간의 수치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네, 이렇게 종업원 수가 늘어났다는 건 늘어난 한계 기업 중에는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대기업이 더욱 많았다는 뜻이 되나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기업 규모로 봤을 때 한계 기업 수는 대기업의 경우 2018년에 341개사였지만 2019년엔 413개사로 1년 사이 21.1%가 증가했는데요. 반면 중소기업은 2,213개사에서 2,596개사로 증가하면서 17.3%가 늘었습니다. 증가율이 아닌 늘어난 숫자를 보면 대기업은 72개, 중소기업은 383개로 늘어나 이렇게 보면 중소기업의 한계 기업 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종업원 수의 경우는 대기업의 종업원 수는 지난해에는 14만 7천 명으로 2018년보다 29.4%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에선 종업원 수가 10만 4천 명에서 11만 9천 명으로 증가해서 1만 5천 명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계 기업 자체는 중소기업에서 크게 늘었지만 종업원 수로 보면 대기업이 더 크게 증가했다는 뜻이죠. 네, 어쨌거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모두 한계 기업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고용 상황도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네요. 무엇보다 이렇게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한계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데요. 심지어 2019년이면 현재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19가 터지기도 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계 기업의 증가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전체 상장사 수가 30개 미만인 국가와 조세 회피처를 제외한 20개 국가의 주요 거래소 상장 기업을 분석했을 때도 비중 자체는 20개 국가 중 16번째였지만 상장사 한계 기업의 증가율은 2번째로 높았는데요. 특히 국내 상장사 중 한계 기업 수는 2018년엔 74개사에서 지난해에는 90개사로 21.6%까지 증가를 하면서 33.3%의 증가율을 보인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상장 기업 중에서 한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년 사이 2.29%포인트가 증가해서 20개 국가 중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계 기업 증가율이 다른 나라보다 가파르다는 것이 충격적인데요. 하지만 일본도 우리보다 상장사 중에선 한계 기업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측은 보고서에서 아시아의 제조업 중심 국가들에서 재무 구조 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와 함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파산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부실 기업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현재도 미국이나 일본에서 지금까지 튼실하다고 분석됐던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을 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 경제는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독일의 금융사인 알라한치는 전 세계 파산 기업이 지난해 대비 20%가 늘어날 거란 암울한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흔들린다면 연쇄적으로 부실 기업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이를 위해서라도 한계 기업 감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보고서에서는 재무 구조가 악화된 기업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개선해서 이를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채권단 100%가 가능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한시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상시적으로 개정해서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기업이 회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이 기업의 회생을 무조건 구조조정에만 맡길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의 희생으로 기업을 살릴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 반박을 하는 건데요. 이 때문에 한계 기업 절감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기업의 다양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한계 기업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로 인해 한계 기업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건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구조조정만이 아닌 희생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들이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도출될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케어드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